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 자, 2주차 1일학습 문제, OX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였었느냐면 납세무, 성립, 그 다음에 확정, 가산세, 그리고 소멸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납세무가 성립되는 시점이 언제냐 물어봤는데 취득세입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죠? 글자 그대로 취득하는 때. 맞는 이야기죠. 자, 2번 봤더니 납세무가 성립한대요. 역시 성립 시기를 물어봤죠? 근데 이번에는 재산세입니다. 자, 재산세처럼 아무런 행위 없이 내는 세금은 뭘 정해줬다? 기준이 되는 날짜를 정해줬고 그날은 언제로 간다? 6월 1일로 가야죠. 6월 1일.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납세무 성립 시기를 물어봤죠? 항상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동그라미를 치고 가는 이유는 이 지문이 물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니까 이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계속 문제를 풀 때. 자, 그래서 봤더니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과세 기간이, 자, 참고로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뭐 하는 시점? 끝나는 시점에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성립 시기를 제가 간단하게 넣어봤는데 다시 한번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하는 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 두 가지를 물어봤죠. 첫 번째는 지방세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봤더니 취득세는 지방세 아니에요. 지방세 맞죠?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맞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확정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보니까 정부가 결정할 때, 즉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를 찾아라. 취득세는요, 신고죠. 등록면허세도 신고죠. 재산세는 결정이죠. 네. 자, 그래서 4번도 틀린 문장이고, 자, 5번을 보시면 역시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냐 아니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국세 맞죠? 두 번째는 확정을 물어봤는데 신고라고 나와 있네요. 아, 신고로서 확정되는 조세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소득세는 신고로서 확정되는 세금 맞죠?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취등록세는 신고,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결정, 양도 단계나 임대 단계에서 내는 소득세는 역시나 신고로서 확정된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느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마침표나 중간에 쉼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문장을 끊어놓고 가세요. 네. 그래서 앞에 봤더니 가산세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어쩌고 저쩌고 자 의무자 들어가 있고 그 세목으로 한다. 맞죠?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취득세다.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다.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니까 다만 해당 세금을 뭐 했다면 감면했다면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래서 해당 세금이 감면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산되는 세금까지 같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네. 6번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니까 자, 세 번 문제를 풀다 보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숫자가. 그래서 보니까 숫자 나오면 숫자는 무조건 동그라미 치고 가세요. 100분의 20이다 라고 숫자가 딱 주어졌네요. 자, 근데 이 20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냐? 가산세를 물어보는 숫자네요. 그러면 20% 가산세가 붙으려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무신고해야 돼요. 무신고. 그것도 만약에 사기나 부정이라면 40%가 붙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은 사기나 부정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없네요. 두 번째는 무신고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납부하지 않은 이렇게 돼 있네요. 틀렸죠. 납부하지 않은이 아니라 뭐하지 아니한, 신고하지 않은 이렇게 나와야죠. 네. 만약에 이게 자, 납부하지 않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는 20%가 아니라 10만 분의 20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납부지원 가산세를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역으로 풀어나가도 되고 앞에서부터 풀어나가서 답을 찾아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저는 숫자를 먼저 본 다음에 이 숫자가 뭘 뜻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문장 전체를 보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훨씬 더 수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산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산세는 10%짜리, 20%짜리, 40%짜리, 그 다음에 10만 분의 22짜리가 있습니다. 항상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30%짜리가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틀린 거예요. 요 두 개 더해서 30%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만약에 50%짜리가 나옵니다. 그냥 틀린 거예요. 이런 가산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 문장이 나왔는데 여기가 100분의 50이라고 나옵니다. 50에 대한 가산세? 이런 건 없는데 그러면 이 문장 자체는 그냥 틀린 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다, 20%다, 40%다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소신고냐, 무신고냐, 사기나 부정이냐 이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야죠.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자, 8번 보시면 이번에는 뭘 물어봤느냐면 소멸을 물어봤네요. 자, 우리 소멸 사유가 5개 뭐가 있어요?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납세무 소멸사유예요. 근데 앞에 봤더니 사망이 나왔네요. 사망은 납세무 소멸사유도 아니다.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5년이라는 숫자가 딱 보입니다. 그것도 뭘 물어봤느냐? 제척기간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우리 제척기간을 판단해 봤을 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사기나 부정자가 보이면 10년, 무신고가 보이면 7년, 그 외에 나머지는 5년입니다. 자, 근데 5년짜리가 주어졌으니까 이 단어나 이 단어가 안 보여야 돼요. 자, 5년짜리는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이걸 안 했대요. 자, 사기나 부정자는 없으니까 일단 10년짜리는 아닙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야죠. 여기에. 그러니까 얘는 5년짜리가 아니라 7년짜리가 돼야죠. 7년짜리. 요게 34회 때 출제됐던 문제예요. 34회 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죠. 자, 10번 문제를 보니까 7년이라는 숫자가 딱 보입니다. 근데 얘가 뭐냐? 소멸시효네요. 자, 우리 소멸시효는 5년 아니면 10년 딱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지방세인데 1억 원이랍니다. 자,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이고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 원이니까 5천만 원 이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10년짜리가 돼야죠. 요게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 35회 때 출제됐던 내용이죠. 국세였으면 여기가 5천만 원이 아니라 5억 원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숫자랑 글자가 매치가 좀 되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져요. 분명히 소멸시효 문제가 나왔는데 5년, 10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7년짜리가 나왔다? 얘는 애초부터 고민할 내용이 아니었던 거죠. 제척기간 문제가 나왔는데 5년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사기나 부정이나 무신고라는 말만 없으면 된다. 근데 앞에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7년짜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2주차 수업에 대한 복습 문제로 해서 OX 문제까지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너무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3주차 취득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우리 총론에 대한 내용을 지금 1주차, 2주차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특히 1주차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었던 거고, 오늘 배웠던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배울 세금의 전체적인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흐름을 좀 정확하게 좀 쫓아가시길 부탁드리고,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용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립이다, 신고 납부다, 보통징수다, 법정신고기한이다, 고지서상 납부기한이다, 가산세다, 또 결정이다, 뭐 부가다, 징수다, 체납처분비다,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세법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요 기본 틀을 알고 있어야 다음 시간에 배울 취득세부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벌써 11월 달이 다 지나가네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수업하고 있는 날짜가 11월 22일인데 다음 주가 되면은 35회 시험에 대해서 합격자 발표가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이 다 지금 초시생들 분들일 수도 있고 일 거고, 뭐 일부 지금 재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은 내년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실 분들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랬다고 늘 말씀드린 게 그거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믿고 잘 따라오시면 나도 내년에는 합격자 발표 때 당당하게 공인중개사로서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 꼭 가지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었던 책 중에서 참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어느 가지에 딱 앉잖아요. 가지에 딱 앉을 때 새들은 그 가지가 되게 얇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져보면 달랑달랑 뭐 굉장히 흔들거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앉아 있을 때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래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뭇가지를 밟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튼튼하고 굵은 가지일 수도 있고 정말 얇고 불안한 가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 있는 보이지 않는 날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그 날개, 그게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지탱할 수 있고 언제든지 더 높은 곳으로 올려보낼 수 있다는 생각 꼭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믿음 하나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